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정말 강합니다. 이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보죠.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시 일단 시장 상황 빠르게 볼까요 좀? 빠르게 보자면요. 오늘도 오르는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오늘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고 네. 지수가 그래서 1시 이후로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기아 등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이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시 이후 상승폭이 보다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떨어질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르고 생각하면 또 오르고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오후장 플레이어가 진짜 확실히 오늘도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미장이 크게 빠져도 우리는 버틴다. 지금 네. 어제 미장 굉장히 조정을 좀 유의미하게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그만큼 우리 시장에 어떤 강한 뭔가 하단 지지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네. 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두 가지 본다면 대내적으로 이제 네.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025년도 밸류에이션까지 이제 정상화 맞춰줄 거다.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20조 원 영업수익 내주면서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그 뒤로 이제 실적이 다 올라왔으니까 2025년도가 좀 스톱이 되지만은 네. 다른 업종 종목들이 기대감이 커지니까 계속 그만큼 받쳐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앞으로 이제 실적을 이제 밸류에이션 기대를 이제 앞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요.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글로벌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 피지컬 AI 이 랠리가 한국에서도 사실 가장 정점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미국 다 지금 똑같이 랠리가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은 약간 그 부분이 꺾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한국은 반도체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들어갔지만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피지컬 AI 쪽이라든지 로보틱스 특히 이쪽 분야는 계속 또 지금 랠리에 좀 더 편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사실 좀 높아지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세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고요. 이란 문제 있죠, 베네수엘라 문제 있고 뭐 기타 등등 지금 뭐 그린란드 문제까지. 그러니까 정책성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조금 이제 조정으로 가지만은 저희는 좀 시간차를 주고 이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요즘 이제 주가가 물론 이제 전약 후 강입니다. 네. 후반전에 계속 강세가 되면서 외국 자금들이 좀 더 뭐 들어온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속도가 요즘은 약간 좀 느려지긴 시작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한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단 지수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횡보 아니면은 뭐 이 정도의 시간 조정으로 네. 예,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눈 감았다 뜨니까 코스피 4,800이 코앞에 왔는데 시총 상위 조방원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지수 레벨업을 시켜줘서 시총 상위주들이 다 너무 오른 것 같아요. 더 담기에는 지금 조금 기다려봐야 할 때인가요, 그러면? 저는 이번 조정 기간에 담으셔야 된다. 조정 기간에. 예, 예. 조정이 있어야 담죠. 조정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시간 조정입니다. 아. 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할 때, 이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형주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국내 5대 그룹이죠. 네. SK, 삼성, 그 다음에 두산, 한화, 여기다가 현대차 그룹. 마지막에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기업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형 5대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예. 누가 봐도 실적이 높고 그다음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차 그룹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5대 그룹들 특히 조선방산도 다 들어가 있죠. 반도체 들어가 있죠. 뭐 자율주행 들어가 있죠. 피지컬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 5대 그룹들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밸류에이션까지만 정상화가 돼 있다. 앞으로 2026년을 또 본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연말까지를 보고 또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는 타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대표님이 지난번에 그 전망하셨던 전망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반도체 한참 이제 올라갈 때 대표님이 한동안은 이제 좀 횡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때 팔 사람은 좀 팔았다 나중에 들어와도 되고 기다려도 되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JP모건 헬스케어도 피지컬 AI 쪽 이제 좀 볼 필요가 그쵸, 있다는데
그것도 맞고. 큐렉스하고 뭐 루프 유노 네. 완수도사예요, 완수도사. 다음 주목할 이벤트는 그럼 뭡니까? 사실 이제 이벤트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네.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예, 이미 이제 미국 증시가 트럼프 행정의 불확실성에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증시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지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이러한 이벤트에서 조금 이제 밀릴 가능성, 특히 이제 조정을 제가 하락 조정을 계속 말씀 안 드립니다. 네. 횡보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다른 것보다 잘 보시면 지금 뭐 그린란드 뭐 기타 뭐 베네수엘라에 있는 5천만 배럴 유가도 들고 오겠다. 그다음에 이란에 어떻게 폭격하겠다. 그런데 연장도 했고요. 다 보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이벤트들이 미국 내 지금 관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계속 들어와요. 기름이 미국으로. 그러면은 WTI 유가가 지금 당장 60달러 잠깐 오르긴 했지만은 다시 50달러로. 왜냐면 5천만 배럴 들어오면은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미국 내.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관세도 지금 다시 반도체를 얘기하지만은 이외의 다른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쉽게 해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게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소비재 쪽으로 이게 옮겨갈 수 있을지 그것만 잘 보시면은 아마 이제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국내도 똑같이 좀 동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화 계열 종목들 어제 이제 인적 분할 이슈 이후에 오늘도 계열사들 좀 이틀째 강세인데 한화 갤러리아가 특히 센 것 같아요. 이거는 왜 하필 갤러리아가 이렇게 셉니까? 네. 사실 뭐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하나 갤러리아가 유통 물량이 가장 적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요. 네. 이제 하나그룹 승계 구도가 이미 이제 확정은 됐다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 조선, 에너지, 특히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업종은 이제 다 들고 하신 걸로 돼 있고, 차남 김동원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 쪽, 그다음에 삼남 김동원 이제 사장 같은 경우가 테크하고 라이프 부분을 이렇게 신설 독립법으로 분리가 하는데, 네. 나머지 뭐 종목들도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분 정리를 하면서 사고 팔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에 대한 매수세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갖고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남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쪽이 이제 라이프 부분인데 이쪽은 이제 신설법인을 새로 이제 독립을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 갤러리아에 대한 지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 갤러리가 가장 유통 물량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일시적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승계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무슨 뭐 지금 보시기에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우주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뭐 되게 좋아요. 좋은 데다가 플러스 돼 갖고 아마 매수 세력이 더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오너들의 매수력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갤러리아는 어차피 지금 못 사요. 상한가라서. 사지 못합니다. 뭐 어느 계열사가 좀 제일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에어로스페이스. 왜냐하면 거기서도 가장 크게 자금을 동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돈을 갖고 아마 장남이 더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그룹 전반적인 지배력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도 오늘 또 5천억 원대 유조선 수주 소식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주 연초부터 수주 소식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니까 한 총 3번째더라고요. 원유 운반선으로는 2번째인데요. 대한조선도 오늘 수주 공시를 내놨는데 여기는 미들급 조선사여서요. 수혜주 운하를 꽉 채워서 지날 수 있는 사이즈의 하나오션 거보다는 조금 작은 원유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오늘은 하나오션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일명 VLCC를 수주했다는 공시를 내는데요. 최근에 지정 확정 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유사들의 해운사의 VLCC를 하루 이용할 때 이용료가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해운사들의 하루 손익 분기점이 3만 달러 수준이어서 이 상당히 고수익 구간에 좀 들어간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드릴 베이비 드릴 막 엄청나게 뚫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개발해서 팔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도 또 손에 넣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운사들의 원유선에 대한 추가 발주에 대한 욕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조선주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갔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좀 조금 더 올라와야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2025년도 갖고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6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아이러니예요. 상호관세를 되게 높게 부과를 해버리니까 다들 무역량이 이제 감소할 걸로 봤어요, 전 세계. 네. 그런데 미국을 빼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무역량이 엄청 확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유럽발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금 자체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그 무역량이 수입량이 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조선이 필요하죠. 여기 뭐 파이프라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쉽게 생각해도 베네수엘라 원유를 5천만 배럴을 미국으로 지금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방법이 없어요. 유주선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선, 유주선,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수입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이런 쪽에 지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조선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에너지 쪽에서의 무역량이 증가되면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발 지금 골든 플릿이죠. 뭐 300척 군함 뭐 현대 프로젝트 거기다가 지금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을 우리가 수주하면은 뭐 현대차 자동차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쪽 전함이라든지 MR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들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중소형 그 조선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방산까지 합쳐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조선업 쪽을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한번 높여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 강세를 보면은 조방원 랠리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조방원에 차까지 들어와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영원히 가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지금 이 조방원 순환매 장세는 언제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려서 2025년도에 요 이제 수주를 하는 회사들이죠. 이제 네. 수주 업종들입니다. 이쪽 업종들이 사실 캐퍼가 너무 꽉 차갖고 캐퍼 증설을 나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사실 뭐 미국에서 더 지금 조선소 인수한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해외로 나가서 조선소를 또 캐퍼를 역량을 지금 더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캐퍼 역량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중에 한 30% 정도는 충분히 늘 수 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주가는 아마 한 3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에 비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지난해보다 보시면은, 한 3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아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도 조선인데 로봇까지 지금 새로운 스토리가 붙었는데 증권가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지분 가치가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애널리스트가 HD 현대에서 HD 현대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한 2,400억에서 4,500억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IPO 상장을 한다 해서 이 초기에는 HD 현대 로보틱스의 가치가 한 4조 원대 안팎으로 거론이 되다가요. 지금은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7에서 한 8조 원대까지 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사를 엄청 짜내가지고 지분 가치를 어떻게든 높여봐라 해가지고 두 배로 뻥튀기를 흥미를 잘 아는구나. 열심히 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일부에서 이게 15조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피어 그룹의 밸류를 고려하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뻥튀기라 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고평가됐잖아요. 지금 PSR 기준으로 한 68배, 68배나 되거든요. 어떻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HD 현대 로보틱스가 24년에 한 3천억 원 가까이 매출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한 63배를 곱하면 이제 15조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상장 때 15조 원을 받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맨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다가 계속 굴러가면서 이렇게 밸류가 높아진 것처럼 예. 이제 HD현대 로보틱스도 IPO하고 뭐 상장 당일에 분위기 좋으면 스톡이 또 쭉쭉 올라가고 또 인덱스 펀드 뭐 편입할 수 있다 하면 또 쭉쭉 올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뭐 15조 원까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또 HD현대 지분 가치도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뻥을 한 두 번 튀긴 것 같아요. 두 번이나 튀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상장하시는 이제 컨소시엄들이 네. 좀 마음 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7조도 엄청 크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HD 현대그룹 쪽은 사실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이제 건설 현장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은 지금 휴머노이드 쪽이 아니라 산업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협동 로봇들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산업하고 협동 로봇도 사실 아직까지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 이 무게가 틀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 공장에서 쓰고 있고요. 산업 협동 로봇을 그다음에 상용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디 이제 닭튀김을 하더라도 치킨집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든 다 쓸 수 있는 그 상용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를 받는 거고, 그런데 HD 현대그룹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 자체가 지금 제한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생산성 확대는 기여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산업 협동 로봇으로 크게 확장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주기에는 저는 조금 이 HD 현대 산업이 현대 그룹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비즈니스에는 조금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좀 한번 계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 빼고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오신 전문가분도 로봇주에서 현대차 빼고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근데 또 가는 종목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네. 휴림 로봇이라든지 기술도 엄청 강세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가기는 더 잘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로봇주 뭐 적어도 대기업과 이렇게 연관된 기업들은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뭐 아틀라스 빼고는 아직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치기도 그래요. 매출도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이제 사실 산업 협동 로봇 쪽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아틀라스가 내고 있는 딱 그 정도인데 매출이라든지 뭐 당장 상용화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꾸 이제 가는 로봇들이 다른 쪽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앞으로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투입되기.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품들,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일단은 매출 낼 수 있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하고나 현대차 그룹 현대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품 쪽을 조금 더 먼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지금 엔터주도 오늘 좀 다뤄볼까 했는데 우리 이완수 대표님의 주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아재께서 뭐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에는 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랜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